저는 사실 그냥 뭔가 얼굴 알려주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의도 좋으니까 이제 같이 하는. 근데 저는 미술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여기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행을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참고로 PD입니다. 아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 이성은입니다. 작업도 하고 있고, 네. AS PD였었고, 지금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휴식기를 가졌었는데, 한 7개월 정도 동안? 그때 이제 이 공백기를 어떻게 보내셨고, 그리고 왜 중단을 했었는지. 원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상호님과 저가 같이 했던 어떤 회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고, 근데 이제 그게 어찌저찌 잘 안 나게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정지돼 버렸는데, 그래서 아쉽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잘 모르지만 그냥 이제 굉장히 이제 들은 걸로 이제 그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제 네, 회사가 문을 닫았죠. 회사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뭐를 하셨었나요?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림 그리고 하면서 또 전시도 하고 지금도 이제 개인전 준비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이제 7개월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태균님은? 저요? 저는 그냥 똑같이 살았습니다. 집 아이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나요? 일액적인. 아니, 일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막 아니요,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 일해요. 무슨 일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네, 뭐 7개월 동안 많은 일이 맞아요, 있었던 맞아요. 것 같고요. 뭐 저는 어쨌든 뭔가 뭐 생계의 일부였던 이 뭔가 회사 프로젝트가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냥 원래 하던 이제 애들 가르치는 알바 하고, 그리고 뭐 학교 다니면서 그냥 TA로 연명하고 있고요. 한참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정규직이었다가 이제 잘렸던 거여서 가장 슬픈 그래서 사람. 9to6를 하다가 갑자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고 변화를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채널이 사라지고 회사가 사라지는 게 되게 미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떤 왜요? 게 미술 같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회사가 문을 닫긴 했지만 그 닫기 전에 먼저 사실 채널이 먼저 사라졌어요. 맞아. 네, 그 과정들이 이제 뭔가 그 자본주의 안에서 그 가장 먼저 누굴 먼저 맞아. 쳐낼까 할 때 맞아, 미술이 맞아. 가장 먼저 쳐내지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것 같아서.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주신 이제 나인핸드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막 나누면서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유의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미술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행사들을 같이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에 이어가지고 이제 생계랑 작업 사이에 이제 그 괴리에 대해서 사실 미술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대학생들을 만나거나 이럴 때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채널이 사라졌던 그 이유도 약간 뭔가 맞닿아 있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대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그때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이제 뉴욕에서 이제 유학하고 오신 그런 분이었고, 막 뭐 그리고 그 서도 작가의 어시스턴트를 그때 대학생 때 했던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뉴욕에 있는 미술대학 학생들은 다 읽는 책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소개해줬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써있는데 거기 그런 게 써있더라고요. 전 세계의 현대 미술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90%가 이제 생업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면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되게 그러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지금 너네 가르치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 하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교수도 작가의 어떤 사이드 잡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도 되게 그냥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당연히 생업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난 뭘 하지? 같은 걸 하면서 뭔가 막 되게 자라왔어서 되게 좀 그런 식의 괴리 같은 거는 저는 크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루시 리파드가 쓴 책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이제 그때 이제 미니멀리즘 되게 그 작가들로 굉장히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사람들이 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대요. 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정확하게 매칭이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뭐 솔루잇은 이제 막 주차장 요원이었고 이렇게 주차 요원이었고 막 그다음에 루시 리파드는 이제 그 인포데스크 루시 리파드가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제 누구는 인포데스크 직원이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되게 뭔가 담담하게 써 있고 이런 건 그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아니, 근데 어쨌든 태균님은 지금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강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사 과정이라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아니죠. 강의 요원. 네, 강의요. 어때요? 근데 조교. 친구들 만나면? 만날 일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렉처라서 제 할 말하고 끝나는 거죠. 아, 저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일개미 출신이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맨날 그림 그리면서 목수가 맞아. 되겠다고. 오랜만에.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고상한 블루 칼라가 되고 싶었어. 육체 노동을 하면서도 어떤 지식과 이런 거를 놓지 않으면서 그걸 뭔가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되게 왜냐면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쭉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일들을 했고 이제 세트장 만드는 일도 하고 뭐 목수 대목수 따라서 이제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철거 일도 나가고 지금은 이제 어디 하나 이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막 패션도 어쨌든 약간 자체적으로 굴러가면서 그거 월세 감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대관 받고 기금 받고 하면은 본전은 돼요. 그래서 더 나간 돈은 없어가지고 네. 근데 막 뭔가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나 조금 더 플러스가 되거나 이러지는 잘 그거는 않고 애초에 거의 목표가 아니었어가지고 더 들어와도 그냥 다시 투자하죠. 굳이. 그 페인팅은 그래도 좀 팔리시지 않아요? 그쵸. 작가님?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한창 프리즈 들어오기 직전에 약간 이제 갑자기 약간 버블 같은 느낌의 이렇게 갑자기 막 되게 활발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 거에 수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뭔가 첫 개인전 할 때 갑자기 약간 되게 뭔가 막 갤러리들이 약간 어린 친구들을 먼저 이렇게 막 데려가려고 하던 그런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그거였는데 그때 실제로 제가 첫 개인전 하고 꽤 굉장히 판매가 잘 됐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고 느꼈어요.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팔려도 본전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재료비도 안 나온다. 진짜 재료비도 안 나오고 왜냐면 이게 사실 페인팅인데도? 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물감이랑 캔버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 페인팅 어쨌든 이 유지비가 있고 그 인건비도 스스로가 어쨌든 있잖아요. 그리고 있고 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러니까 팔려서 굉장히 이제 뭔가 먹고 산다 이 개념이 되려면 굉장히 높은 가격이 돼야 돼요.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글 중에 하나가 그 마코라고 그 메이킹 커넥션 이제 있잖아요. 그분이 쓴 글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원가제를 한번 이제 제시해보는 그 그림의 원가를 이제 저희는 이제 재료비랑 이런 포당으로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원가와 인건비와 기타 등등의 어떤 이런 요소들을 좀 제안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표가 있고 그 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데 문제는 그 글대로 이제 책정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이. 그러니까 너무 높아. 이미 그거대로 맞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로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그럼 아무도 사실 안 사죠. 특히 어린 나이 대 작가들은. 그러면서 좀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이제 물론 좀 낮겠죠. 그래도 판매가 되고 이러면 이제 좀 낮지만 사실 진짜 많이 팔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젊은 작가의 가격대에서 뭔가를 유지하려면 진짜 많이 팔려요. 맞지. 사실 근데 작업하려면 작업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재료비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막 얘 생각해보면 전 창고비 들어가고 작업실 비용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저는 정규직이 없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뭐 알바를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나가는 알바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시 일정이 있는데 그거를 맞춰서 다른 어떤 일을 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 작년에 공항 오셨잖아요. 작년에 공항 발작, 장이 아니고 공항 발작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성훈 작가님이
에이스 만들면서 AS 작업 만들면서 그 풀타임 정규직 주 5일 일을 하면서 이제 그때 청주 레지던시에 계셨죠. 태미에 계셔 지금도. 대전. 대전 레지던시에 있으면서 그때 대전 시립미술관에 전시하셨죠. 네, 시립미술관 시립 팩션 전시 개인전이 남아 있어서 그 동시에 준비하다 보니까 공황이 와가지고 119에 실려가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저도 직전이긴 해요. 공황이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때 전화를 받고 공황 발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려가고 막 이랬다는 걸 얘기 듣고 그럼 어쨌든 그래서 이제 휴식기를 그때 어쩔 수 없이 가져왔는데 그럼 이제 그때 저 업무 AS 업무가 저한테 다 넘어와서 이제 그래서 그 아연도 공항 그러니까 이게 이 뭐냐 공황 도미노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참 뭔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이 취미생활 같은 미술이지만 그게 참 뭔가 내가 욕심나는 대로 다 하기도 좀 되게 애매하고 저희 아버지가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밥 먹자고 부르시더니 너는 뭐 먹고 사니? 와 공항 오겠네. 그 말 듣자마자 공항 올 것 같아. 막 이렇게 불쌍하셨는데 식사를 사주시면서 이제 아연아 너는 미래 계획이 어떻게 되니? 근데 너 뭐- 궁금해하실 만한 게 사실 우리 나이 때 이제 돈을 이렇게 잘 벌어봤자 우리가 지금 풀타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300만 벌어도 사실 최대로 그러면 잘했죠. 너무 작업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작업실을 월세냈다가 그리고 자취를 하면 거기 자취비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그 고정비를 어떻게든 없애려고 레지던시를 지금 전국을 계속 이제 작년부터 돌아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두 분은 작업실도 쓰시죠. 그러니까 그죠 여기 상소 작업실이어서 아연이는 심지어 창고도 네? 창고도 써가지고. 쓰고 그쵸. 근데 이제 전 그거 없애려고 얼마 전에 작품 다 부셨어요. 이게 약간 조각가의 비애긴 해. 이게 그리고 이게 폐기물차를 부르면 3-40이 들어가가지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망치로 부시느라고 망치로 부셔서 이제 종량제 아 하면은 거기 넣었어요? 네, 봉투에 마대에? 넣어서 마대에 넣어서 그렇게 해야지 더 싸니까 그렇게 하면 5만 원이면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많긴 하더라고. 이제 그 전시하시고 철수날에 그냥 폐기물 차가 와. 그래서 조각을 거기다 다 저예요. 저 팩션 전시 끝나고 나서 폐기물차 와가지고 넣는데 이제 아저씨가 아 이거 근데 그 트럭 위로 이렇게 더 쌓인 거여서 몇만 원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다고. 뭐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작업을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뭐 제일 먼저 관두긴 할 겁니다. 힘들면. 아 언제는 때려치겠다. 근데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때려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술 제가 지금 술 먹어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고 아 물론 이 말 하면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컬렉터 분들이랑 갤러리 대표님들이 표정이 싹 굳히는 갑자기 새끼 하면서 이제 바로 싹 굳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을 안 그리겠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미 그러니까 미술을 그냥 언어라고는 걸로 생각하니까 저는 그림을 계속 그냥 어차피 죽을 때까지 그릴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무관한 일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크게는 못 그리겠지. 작가마다 어떻게 작가가 항상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어. 근데 이제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거가 안 되는 상황일 때 오히려 더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엄청 거기서 이제 신기한 새로운 기상천외한 맞아, 이런 맞아.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운이 좋았다. 계속 하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아직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크고 근데 그 어쨌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뭐 관둔다라는 게 이제 뭐 작가를 관둔다 이런 거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애초에 그냥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관둔다는 이야기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쉰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냥 전시를 안 만들어도 돼. 아 그렇죠 뭐 그냥 그러니까 큰 어떤 돈이 들어가는 어쨌든 형식화되고 되게 규격화된 전시를 굳이 따라가서 만들 필요는 없다. 이제 쇼를 하긴 어렵겠죠. 그냥 쇼를 안 그냥 해도 사실은 작업을 하는 것은 그냥 작은 작업들을 하는 것이고 그게 실천을 계속 영위하는 건데 그거를 굳이 쇼잉을 하지 않았다고 작가이냐 아니냐의 그 문제는 아니니까. 물론 어쨌든 쇼잉 자체도 어쨌든 몇 천만 원씩 드는 일이니까요. 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그 예전에 그 안성재 셰프가 그 뉴스룸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분 진짜 약간 뭔가 되게 작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분이 막 그런 앵커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런 파인다이닝 셰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말해주겠냐 하니까 안성 셰프가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의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성 셰프가 그때 얘기했던 말이 여기는 약간 어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업적 구조랑 좀 다르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애들이 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을 때만 할 수 있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사람들이 오면 절대 안 되는 곳이라는 막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기 싫어가지고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는 막 일하러 갈 때 신나거든요. 아씨. 맞아. 약간 쉬는 나 일하는 느낌이 거 들어 좋아해. 오히려. 보다 작업이 그 노동 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 돈 벌러 갈 때 거기서 오히려 쉬는 느낌이 들어 신나기도 하는데 돈 벌다 보면은 거기서도 또 권태를 느끼니까 다시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 거야, 작업해야겠다. 사실. 왔다 갔다 그 왔다. 시시버스처럼 맞아, 그렇게 맞아.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가자.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싫어서 자꾸 이렇게 싫어 이거 싫어 저기 갔다 저거 싫어 이렇게 근데 왔다 그게 또 한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걸 만든 것도 되게 잘 하고 있다는 거라고 는 생각을 해. 근데 왜냐면 보통 나 같은 경우도 작업만 하는 경우가 많고 일을 하다가 작업을 넘어온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해도 작업처럼 하게 되고 너무 갑자기 자아가 세지고. 그럼 기획 쪽은 어떤가요? 좀 상황이 작업하는 쪽보다는 나. 근데 저희는 다 이제 일로 하니까 돈도 다 받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단가라 해야 되나? 임금은 어떤 평균적인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긴 하죠. 근데 뭐 그냥 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작업처럼 하기보다는 저희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친한 큐레이터가 그런 이야기를 독립 큐레이터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사실은 예술학과를 나와서도 예술학과를 졸업했지만 정작 큐레이터가 되는 사람들은 독립 큐레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적다. 그러니까 마치 그 미술계, 그러니까 파인아트과를 나왔지만 작업하는 사람들이 적듯이 큐레이팅과를 나왔지만 큐레이팅을 하는 사람은 진짜 적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애초에 정의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뭐 이게 프리랜서라고 독립 큐레이터인가? 아니면 자기 기획한다고 독립 큐레이터인가 하면 사실 자기 기획한다면은 기관에 있는 큐레이터들도 자기 기획하잖아요. 맞아.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굉장히 모호한 거를 직업처럼 여기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애초에 프리랜서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큐레이터로 경력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큐레이터 다 직장인이고 학예사고 기관에 속해가지고 업무를 보조하는 건데 뭔가 그런 창조적인 디렉터로서의 그런 큐레이터에 대한 환상을 너무 심어놔가지고 애초에 그거 못한다고 내가 큐레이터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장점이 있는 거죠. 행정을 잘해도 그 사람이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맞아. 네, 아무튼 그래서 어떤 독립 큐레이터라는 게 일종의 예술학과 학부생들한테도 이상하게 신화화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20대 때는 독립 큐레이터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현장에 대한 이해와 자기만의 스페셜리티와 좀 그런 현장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거는 경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 근데 지금 네. 20대 아니세요? 네, 저도 아.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제가 독립 큐레이터라고 소개 안 하고 물론 이제 뭐 에세이 칼럼이나 이런 거 쓸 때 이 직함을 요구하는데 제가 기관 소속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관례상 쓰기는 하지만은 미술이 조금 이제 진입장벽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이 들었을 때는 그냥 대명사 같은데 사실은 고유명사인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큐레이터다 하면 그냥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큐레이터인가 보다가 이제 단어적으로 그냥 그런 건데 마치 약간 독립 큐레이터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고 독립 그러니까 큐레이터. 신생 공간이다. 그러면 그냥 들으면 그냥 이번에 생겼나 보다. 이거잖아 원래. 근데 그건 신생 공간이야. 약간 이지랄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막 대한 공간이다 하면 그냥 되게 미술관 갤러리 말고 다른 거 하면 대한 공간인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건 대한 공간이 아니야.
그거 잘하시는 명료한 대안 공간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딱 몇 개, 딱 3개뿐이다. 이젠 2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인식을 하잖아. 아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어쨌든 실제로 이제 난 배운 거야. 그치, 그렇게. 그래서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작용을 하지만 근데 그건 이제 배운 사람들만 알고 있게 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사실은 그냥 그 어떤 워딩이 그냥 그러니까 아예 다른 워딩이 있었으면 좋겠긴 해요. 한국이 그런 게 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명료하게 뭐 이건 이거 저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활동이 젊은 작가로서 조금 더 쉬운 점도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영국에서는 왜냐면 나는 터너 프라이즈를 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잘 팔리는 작가랑 이렇게 동시에 같이 싸워야 되는데 나는 포트폴리오도 안 쌓였는데 전시를 할 기회조차 없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 이 느낌이 약간 막연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되게 한국이 빠르게 유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시작할 때 특히나 시작할 때도 한번 젊은 작가들 아까도 그런 경험을 프리즈 오기 전에 그 젊은 작가들을 디깅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좀 경험했다고 했듯이 뭔가 저도 지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이번에 더퓨 리뷰에서도 봤듯이 되게 신진 작가들, 완전 어린 작가들이 갤러리들이 좀 주요 갤러리들이 이렇게 다음 후속 세대로 이렇게 막 물밑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데뷔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또 동시에 저는 저 또래들이 더 저희보다 더 높은 기관들에 막 이렇게 불려나가는 걸 보면서 되게 좋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지만서도 이렇게 쉽게 팔려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주어줘야 되는데 우리의 창작자로서 이걸 실험해보고 다른 걸 여러 개를 만들어보고 아니면 하나를 진득하게 그냥 많이 뽑아보고 이거를 어쨌든 외부의 시선의 제약이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 깨달을 시간 자체가 필요한데 근데 그게 사실은 외부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거를 기다려주지 않는 거죠. 뭐 저만 해도 한 작업 처음으로 이제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한 4-5개를 만들어 보고 있는 와중인데 그게 한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벌써부터 똑같은 거 또 만드냐.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만들고 있냐. 이거 설치가 좀 달라야 될 것 같다. 보여주는 형식이 달라야 될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럼 이제 반년으로 끊겨서 생애가 반년, 6개월 단위로 이제 작업의 스케줄이 바뀌는 거죠. 매번 전시가 잡힐 때마다 새로운 작업을 보여줘야 되고 신선함을 계속 보여줘야 되고 그럼 이제 작가가 작업을 하는 것보단 스펙타클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냥 계속 새로운 이미지를 생산하고 해외에서 본 것을 번역하고 소개하고 그러면 또 젊은 사람들로 계속 갈아치기가 되고 뭔가 그런 게 뭐 한국의 시작으로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어느 시간에 대해서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또 불가능한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려면 또 막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작가로서는. 그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는 거 뭔가 기금 그 시스템? 타이밍에 따라서 내 작업이 계속 맞아. 약간 이번 지금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제 전시 막 끝났거나 아니면 이제 전시 직전이어가지고 사실 그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그 심적 여유가 없는데 10월 달 되면은 기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안 받으면은 또 그 다음 해 신작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될지가 약간 막막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짜내서 돼도 약간 문제야.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그거를 이제 내 페이스대로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한국인이어서 못해요. 도파민 중독자이셔가지고 이제. 야, 너가 못하는 거다. 아니 이 사람도 못해. 너도 못하는 거야. 너가 못하는 거고 너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마. 잘하세요? 네, 그런. 근데 매번 어쨌든 기금 넣잖아. 아니요, 저는 그 할 때 넣고, 네, 할 때만 넣고 됐을 뿐입니다. 그럼 안 될 때는 그냥 기다려요? 차분하게? 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응원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술판이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러니까 기금이 됐잖아. 그럼 그냥 축하해주면 되잖아.
세상 어느 기금에서 그래요. 아니 그냥 내가 안 되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 축하해주긴 하겠지, 친한 사람끼리. 근데 이 기금의 어떤 그런 이 상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태클을 엄청 걸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랬어요? 이름 얘기해. 그건 아니야. 짜라짜. 근데 너무 많기도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얘기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그 어떤 기금 자체에 대해서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이 의심을 가지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자체는 좋은데 저는 제도는 그냥 뭐랄까 좋은 제도, 나쁜 제도 이런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그런 기금 아까도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한국이 그래서 오히려 젊은 작가가 시작하기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장단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저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 서울 예술상의 그 전시 연 거에서 돈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전시 열었고 개인 어떤 자금으로 전시 열게 되었는데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전시. 그 포커스? 네. 스팟 포커스? 스팟 뭐 그런 포커스가 거죠. 뭐 스팟 예술상인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제도가 또 되게 그런 어떤 보완점을 조금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AS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이유 이렇게 미술을 하는 것도 힘들고 생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를 굳이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게 되게 이 AS 처음 시작할 때도 그게 있었어요. 저희 유튜브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막 뭐 틱톡 세대, 뭐 싸이월드 세대 이런 거. 유튜브 세대인데 유튜브 안 해본 게 되게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세대를 느끼려면 결국에 그 플랫폼을 막 그런 거지. 옛날에 막 무슨 천리안, 막 나우누리 막 이런 얘기하는 아저씨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거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문화가 정확하게 제가 근데 그때 막 연재됐던 한국 그런 소설들 이런 인터넷 소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봤는데 근데 그 맛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 해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어쨌든 제가 되게 유튜브가 그런 유튜브 플랫폼 같은 게 막 이럴 때 이제 잘한 사람이잖아. 이 어떤 이 맞아. 뭐라 그래 통계적으로 딱 그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나는 사실 전혀 몰라. 이런 막 요즘 애들은 막 이런 부분 이때 세대는 이렇다 하는데 나는 거기서 되게 벗어나 있고 그거를 뭔가 좀 느껴보고 싶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맞아. 셋이서 근데 셋 다 이제 활동도 많이 하는 작가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그분들이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감히 이 미술을 물방울에서 유튜브라는 바다에 유튜브로 내 작업을 보러 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야. 맞아. 그래서 정말 반성 한번 하고 이 넓은 세상이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를 통한 이제 비난은 이 차원이 다르다. 미술은 보통 무풀이거든요. 그냥 아무도 그냥 구조론 전시가 있었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끝이고 그냥 그게 끝인데 여기는 되게 신랄하시고 별로면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별로면 되게 어머 하고 그냥 이렇게 어머 구리다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 근데 아무튼 그리고 실제로 그냥 보러 간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뭔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렵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했었고 다시 하자고 한 거는 뭐 그냥 이제 좀 아쉽기도 했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잘 이렇게 하려다가 갑자기 딱 끊긴 게 있어서 뭔가 제가 그래서 그때 상소를 설득시켰던 어떤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작업하다가 이제 채널이 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아유 큰일 났다. 근데 나는 해야 될 것 같다. 무엇이 조각인지 무엇이 회화인지 어떤 영역 확장을 하는 사람이지 진짜 그림을 잘 그려서 그림을 그리거나 진짜 조각을 잘 만들어서 조각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디까지 조각이 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회화가 될 수 있고 어디까지 미술이 될 수 있는가를 같이 설득시켜야 된다 라는 걸로 이제 상소를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그렇대요. 작년 2월에 이제 그 시청각 전시를 했었어요. 그때 여러 동료들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료들이 오셔서 근데 자기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한다고 해도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을 해도 미술 씬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 관객이 사실은 우리 다
파워 관객이잖아요. 이 미술을 만듦과 동시에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미술이 살아나려면 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꿈꾸게 되려면 이 관객층을 넓혀야 되는 게 1순위일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미술이 가지고 있는 이 미술 병신체와 이 되게 진입장벽 높아 보이는 괜히 어려워 보이는 이 느낌과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술을 관람자들로부터 막고 있다고도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친절한 매체를 우리가 역으로 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기관도 사실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터 미술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어떤 사기업이 와가지고 뭐 돈을 계속 푼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작가업을 하고 미술신을 사랑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채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미술이라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서 미술적으로 사고하기를 조금 더 설명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사실 이 채널을 하게 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사실 그냥 뭔가 얼굴 알려주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뭐 의도 좋으니까 이제 같이 하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작업이 약간 되게 막노동과 스러운 그런 게 있으니까 공장 사장님들이랑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페인트집 사장님들이랑도 하고. 근데 사실 제 작업이 이제 확장된 맥락에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전시를 열면은 초대를 해요. 사장님 꼭 오세요 막 이래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캡션 왜 안 달았어? 막 글을 써놔야지 이거 말을 들어도 모르겠다 막 이러는 거. 맞아.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되게 약간 반성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AS를 하고 있음에도 네. 미술 자체의 속성상. 그죠? 근데 저는 미술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뭔가 저는 여기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그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태클 걸기 정도? 그게 약간 미술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데 얘를 어떻게 다르게 볼 거냐? 사실 지난 것들도 아연님이 말한 거에서 아예 의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긴 해요. 애초에 미술하는 사람들밖에 안 보고 그러니까 진지한 비평적인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전혀 깊이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단순히 어떤 대중성을 위해 하기에는 하는 얘기들이 어차피 미술 내부에서밖에 안 도니까 이게 못해. 그 진짜 대중적인 어떤 새로운 사람들 확보를 하고 싶다면 아예 그냥 그 사람들 타겟팅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작가님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채널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좀 깊이 학술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아예 깊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어렵다고 차단되고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단순 흥미 끌기 콘텐츠밖에 안 되는 거죠. 채널 자체가. 그냥 학부생들이 작업할 때 듣는 라디오 정도가 되었는데 그럴 거면 그냥 그렇게 가져가는 게 낫다. 저는 그게 사실 다시 하게 된 계기였어요.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자랐다 보니까 저는 예고 입시를 이제 중학교 때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송유만 가르쳐줬어요. 근데 아빠가 시작할 때부터 너 예고 갈 거면 서울선화예고 아니면 안 보내준다 이랬는데 학원 선생님이 소미만 계속 시켰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는 인터넷도 지금만큼 이렇게 발달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근데 가보니까 수채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왜 수채화 안 해요? 저 아빠가 서울선화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러니까 너 충북예고 안 쓸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입시 아예 쓰지도 않고 포기를 그때 딱 했고 그러고서 미술을 잠깐 쉬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입시를 하는데 전 애초에 미술을 시작했던 동기가 만드는 게 좋아서 했던 거여서 조속과를 가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청주에 학원 없다고 그냥 디자인 아니면 서양학과 가라는 거야. 그래서 결정을 계속 안 내리고 있다가 디자인과에 억지로 배정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얘기한 그 청주에 조소학원 2군데 있다는데 어디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랑 서울 간의 정보 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입시를 하는 그 과정 자체도 되게 약간
개인적으로는 험난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홍대를 안 갔던 이유도 저 내신이 1등급 후반대인데 학원 선생님들이 홍대 망했어 이제 실기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홍대를 안 쓰고 시립대 조속과를 갔죠. 잘 배우고 좋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 출신이니까 지방 미대 간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대학교 사이에서도 그 정보격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태미에서 있으면서 충남대랑 전북대 친구들이 왔었는데 전북대 친구가 자차를 끌고 태미에 와서 알바를 한 거여서 그리고 기름값도 안 내는데 왜 오셨어요? 이제 자기 미술 공부하는 학부생인데 너무 답답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이스를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답답해서 이제 유튜브 찾아보는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거 되게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사실 유튜브 만드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별로. 걔를 보는데 이제 너무 내 학생 때 그 우여곡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런 역할을 몰랐는데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학부생들을 위해서 다시 하게 네,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서 이게 주제 선정부터가 살짝 핀트가 나간 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작가들이 사는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아예 그것만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미술계 내에서 잘 유통되는 아젠다를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그걸 뭔가 비평적으로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사실상 다 뜯어보면은 그냥 작가들의 어떤 주관적인 의견의 나열일 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떤 비판적으로 토론을 이어가가지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면은 그냥 사는 얘기를 보여줘라. 너무 큰 주제를 갖고 와가지고 근데 이미 미술계에서 너무 많이 얘기된 얘기를 가지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이 하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은 어떤 작가의 입장에서 계속 어떤 작가 정체성을 어필을 하고 싶다면은 작가라는 정체성 많이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주제를 해서 깊이 다루는 게 낫지 뭔가 그냥 미술계에서 오히려 되게 정치적이고 깊게 학술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결론 없이 되게 피상적이게 얕게 쭉 이끌어가는 거는 굳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나면 좋죠. 좋은데 그 결론은 저희가 못 내요. 근데 이걸 그 깊지 않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생각보다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그리고 저는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뭔가 당연히 뭔가 씬 안에서의 어떤 내용의 깊이에서 오는 그냥 어그로 끌기 정도의 유튜브다. 당연히 어떤 학술적으로 깊이 있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세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리지에서도 매번 강의가 열리고. 근데 그 강의의 역할과 다른 우리가 유튜브라는 매체를 취했을 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나이대도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교육적인 네. 목적을 원한다면 아예 그런 쪽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고 그게 그냥 쭉 나열만 돼서 끝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몰라 나 이렇게 할래. 저희가 구글 폼으로 이제 Q&A를 받았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긁혔던 댓글과 그에 대한 생각 그리고 유아연 작가 특히 이제 이찬혁 콘텐츠가 조금 우리 채널 그 콘텐츠 중에서도 관심이 조금 더 많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 이제 얼평을 좀 많이 당했고요. 아줌마가 제일 웃겨. 아줌마. 그냥 아줌마. 그냥 저 아줌마는 뭐 있게. 그래서 근데 그게 댓글이 그래도 꽤 올린 지 한참 됐는데 초기의 영상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댓글에 좀 달리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찬영님의 이제 파워가 엄청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뭔가 저는 이찬혁 노래 듣고요. 이찬혁이라는 아티스트를 좋아하죠. 근데 다른 매체를 만들거나 다원적으로 건드릴 때는 그 매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미술 그 오타쿠로서 조금 화가 났나 보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댓글로도 한 번씩 이렇게 긴 장문을 글을 주고받은 적이 있잖아요. 태균님도 있고 상소도 있고. 네,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흥미 끌기 콘텐츠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말하는 내용 자체는 그냥 피상적인 수준에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논증이라는 절차를 거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스틸맨 디스커스고 하나 허수아비만 들어가지고 가는데 그 후자의 경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논증이 빈약하니까 영상 내에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끝나버리니까 학부생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냥 아 이런 말들이 미술계에서 도는구나. 근데 그렇게만 끝난 사람들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더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자기가 주장만 던져놓고 뭔가 근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구나. 얘네들 왜 이렇게 허술하지? 이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뭔가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를 나는 작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 차단해버리는 거야. 나는 작가니까 이렇게 생각해. 뭔가 더 이상 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지. 이런 면에서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리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할 말이 훨씬 많은데 이제 거기서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영상의 맞아. 톤이나 길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데서 오는 오해들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의견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비평 토론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가볍고 결론이 없는 데다가 업계 내부 썰풀이 대화라고 하기에는 약간 두루뭉실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팩트체크 정보를 자막 등 후작업으로 내보내서 현장 발언자가 확언하지 못했던 정보를 보완하면 좋겠다. 플러스 패널들의 최소 이력을 공개해서 패널들에 대한 신뢰를 이게 피드백으로 왔다고요? 네. 해달라고? 네. 네. 저는 그래서 별로 의미 없다고 신뢰를 생각하죠. 가지고 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별것 아닌 말에다가 누가 이 말을 딱 붙인다고 그 말이 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 막 그랬잖아요. 둘 다 이제 박사 하잖아요. 근데 난 석사란 말이야. 나 속상해서 뒤에 있잖아. 내 말에 신경쓰기 왜 떨어지나 이상했는데 그냥 이제 뭐 근데 저도 그 방금 이제 태균님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이력이라는 거에 이제 맹점이 되게 딱 내가 알 수 있는 이력이어야 된다는 맹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보다 그 이력을 보는 사람은 그 이력이 얼마나 괜찮은 이력인지를 판별하는 능력이 당연히 없죠. 왜냐면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보는 사람인데 막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뭐 이런 걸 했다. 근데 내가 그 사람 뭐 그거 보고 이제 뭐 어떻게 알아? 근데 막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막 서울대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아 서울대 오케이 인정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는 이력을 공개한다라는 개념으로는 저도 그거는 좀 그러니까 뭘 이력이 있어야 뭘 공개하지. 저는 쓸 게 없어가지고 공개해도 사람들이 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냥 그런 거지. 홍대만 쓰시면 돼요. 어차피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막 뭐 여기 뭐 어디서 개인전 몰라요. 문제 제기한 거는 맞아, 저는 저도 충분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직 초반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직은 우리들끼리 또 튜닝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 내가 먹었으니까 그냥 말할 거 같아. 왜? 얘기하세요. 너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사실상 아연 씨의 스피커의 아연 씨의 제가 스피커. 이거 아까 유튜브 할 때도 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이게 진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 그냥 아예 없어서 태동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가능할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맞으나 내 목소리가 너무 세다. 아무튼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아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다룰 때도 분명히 작가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죠. 어떤 정말 개인으로서 경험한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주제를 갖고 와서 본인이 되게 비평적으로 접근하는 것처럼 해놓고 정작 논거가 탄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사례랑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차단을 해버린 거죠. 악플 내가 쓴 거 아니다. 태균님이 쓴 것도 아니야. 제가 썼을 수도 있어. 의심스러워. 아니 근데 오해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물론 주제를 설정할 때 사실 성은이 많이 설정을 하고 제가 주제를 설정하는 건 아니었고. 그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작가나 기획자 관점에서 여기 하셨던 게 본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어떤 득실이 있었나? 근데 사실 이게 그 득실이 있을 정도로 오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잘 모르는데 뭐랄까 정말 소소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같은 걸로 살짝 느꼈다. 근데 이제 뭐 그게 막 뭐
이렇게 영향이 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고 미술인들의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이자 가장 큰 단점 너무 진지해.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 그냥 유튜브 하나보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유튜브라는 것은 말이죠. 마땅히 이래야만 하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 댓글 같은 게 달려서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본인이 하는 작업이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이바지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현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전을 곧 하니까 와주셨으면 좋겠다, 와주셔서 봐주시고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뒤로는 이제 댓글을 안 다시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와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유튜브기도 하니까 그냥 재밌게 뭔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긴 한데 그래서 크게 막 사실 아직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조금씩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튜브 한다고 되게 많은 이제 얘기들을 들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거야,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거야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세대, 창소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세대의 실천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매체를 보고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이 언어를 발화해보지 않으면 과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세대를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개진지하잖아. 전 원래 진지해요. 그러니까 이 PD님에게 하는 문제. 얘기 안 하지. PD인데 자기가 뭐 하는지 얘기 안 얘기를 해. 안 해. 얘기 얘기를 좀 안 해. 얘기 안 해. PD. 부끄러울 수 있죠. 아, 저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전까지는 지금 이제 요새는 그래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회사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 하고 있어.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카메라를 피하는 임시완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아이돌은 춤추면서 카메라를 봐야 되잖아. 근데 그 임시완님이 이제 막 이래요. 이렇게 하다가 계속 카메라를 안 봐.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기가 만들고 이제 막 이렇게 제가 이거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막 하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어때요, 태균님은? 저요? 저는 마이너스가 훨씬 크죠. 근데 기획자가 훨씬 더 그럴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기는 해요. 맞아. 그 약간 그럴 것 전문성이 같아. 조금 이제 의심받게 되는 경우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태균님이 진짜 전문적이시고 하지만 엄청 똑똑하시고. 이렇게 말한다고 어필이 되지 그치. 않고. 하지만 저는 그럼 그렇게 말. 네가 선택한 팟캐스트. 네가 선택한 유튜브. 출연을 선택한 것은 어쨌든 본인.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익 구조가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여전히 없는데 지속이 가능하겠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뭐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런 걸 뭐 알아서 이렇게 할게요. 어그레시브해. 아니 그냥 화나잖아. 저희가 없는데 계속 어떻게 벌 거니? 돈 줄 계속, 거야? 맞아. 걱정해주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이 달라 보이는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서 합심을 했는지 그리고 채널로서의 목표. 합심은 절대 안 했고 합심은 못 할 것 같고요. 채널로서의 목표는 없습니다. 저도 뭐 딱히 없고 그냥 이제 근데 조금 그건 있었어요. 이 성은 작가님의 이제 성은 PD님이요. 성은 PD님의 그런 어떤 저도 서울과 혹은 어떤 수도권과 지방에 관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꽤나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는 좀 달성을 네. 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차라리 생각도 좀 저는 들고. 다음 영상들 주제도 이런 걸로 하면은 훨씬 더 다채롭고 할 얘기가 많은데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대전 한번 맞아, 하자니까. 달라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얘기를 그죠. 가져오는 거는 굳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것도 저는 이제 좀 어떤 마음속의 목표로 어느 정도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뭐 저도 이제 이 쏠쏠한 용돈과 쏠쏠한 용돈과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있죠. 아까 말했던 유튜브를 해봤다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경험과 이제 그리고 여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되게 내 이미지를 좀 잘 만들고 싶다 약간 그런 것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뭐 같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합심은 아니다. 저도 합심이 아니었던 게 애초에 시작했던 게 저는 전 회사에서 이사님이 그러니까요. 기획해오라 그랬어요. 나 여기 비주얼 디렉터로 들어왔는데 왜 유튜브 기획?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고. 여기 인간 가솔린이 있어.
합신은 없다지만 저는 그래도 뭔가 이 의리를 이제 방패 삼아서 뭔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인들로 이제 꾸려진 이제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구독자들한테 주제 추천도 받냐? 추천? 근데 뭐 맞습니다. 추천은 추천, 받죠. 받죠. 할지는 몰라요. 마음껏 말해주시면 저희는 좋다. 근데 할지는 몰라요. 오히려 그게 더 다양한 게 맞아요, 있을 맞아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전까지는 저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려고 무리를 했다면은 이젠 좀 할 수 전 있는 좋아요. 얘기들을 네. 해야겠다. 마무리 질문으로 복귀 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일부러 꽁꽁 숨기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주변 반응 중에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시청자들이랑 어떻게 연결되고 싶은지. 저는 연결 절대 안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 저한테 이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 영상 잘 보고 있어요라는 말 좀 그만해주세요. 저는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니까 처음 본 여기에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윤모 씨는 윤모 씨는 캐릭터 일본. 네, 발톱 먹은 쥐예요. 저도 이제 사실 복귀 소식을 막 엄청 전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요새 아예 사람을 잘 못 만나가지고. 근데 그렇고 근데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싶냐라고 하면은 좀 외향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물어보시고 막 DM 이렇게 주세요. 얘기하고 DM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근데 이제는 저도 좀 댓글 좀 열심히 달아보고 제가 근데 진짜 댓글 안 다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한에선 제가 좀 찾아봐서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제 이렇게 웃기게 또 술 먹으면서 시작을 맞아 또 맞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좀 이제 얘기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맞아요. 수정도 하고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우리 유아연 작가님이랑 이제 윤모군과 윤모군이랑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네. 되게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제 네. 좀 진행을 해보려고 마지막으로 짠 한번 합시다. 할까요? 짠. 짠. 잘 부탁드립니다.